안녕하세요. 텔미텍스의 우지훈 세무사입니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업무용 승용차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 서비스가 부과되는 승용차 중에서 영업용이 아닌 차량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업용 승용차는 렌터카 회사, 운수업체, 택시 회사처럼 자동차 자체로 매출을 올리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종, 즉 자동차를 이용해서 직접 매출을 내지 않는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차량은 자동차 등록증상, 화물차, 1000cc 이하의 소형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입니다. 이 차량들은 개별 서비스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시로 보면 GV70, 소나타, 팰리세이드 7인승 같은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반면 포터 같은 화물차, 렉스턴 같은 픽업 트럭, 1000cc 이하의 경차인 모닝 캐스퍼,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인 팰리세이드 9인승과 스타렉스 9인승 등은 업무용 승용차가 아닙니다. 자, 그럼 세법상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차량은 세법상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고 임직원 전용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하고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을 적용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차량을 구입할 때는 부가세 990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이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유비, 수리비와 같은 유지비용에 붙은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측면에서는 임직원 전용보험 특약 가입, 운행일지 작성,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과 같은 내용이 숙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임직원 전용보험 특약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모든 차량이 특약 가입 대상이고 개인 사업자는 차량이 한 대를 초과하는 경우, 즉 두 대째 차량부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특약이 가입 안 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100%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행일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모두 비용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 없는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운행일지를 통해서 내 차량의 주행 거리가 실제 업무와 관련된 주행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연간 차량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한도도 중요합니다. 차량 가격이나 리스료, 렌트료가 아무리 높아도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연간 800만원이 한도입니다. 초과된 금액은 비용 처리되지 않고 이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 해에 순차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임직원 전용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모든 비용을 불인정하고 차량 사용자의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특약에는 가입을 했으나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업무에 사용한 주행거리만큼의 비용을 인정하고 있고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라면 100%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의 비용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차 구입, 리스, 렌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렌트는 70%를, 리스는 93%를 감가상각비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구입한 자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 금액을 5년으로 나눠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렌트비가 2천만원이라면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1,400만원이지만 세법상 한도는 8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회계상 감가상각비 1,400만원과 세법상 감가상각비 800만원의 차이인 600만원은 한도 초과되어 추후에 감가상각비 한도만큼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미래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결국 아무리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한 대로 연간 인정받을 수 있는 총 비용은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합친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했다면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1억원 나누기 5년 해서 연간 3천만원이지만 모든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연간 800만원만 세법상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 19년이 걸립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연도에 그동안 미인정했던 감가상각비를 모두 한꺼번에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차량 한 대당 감가상각비가 80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월 리스료 330만원짜리 차량을 3년 계약으로 변경해서 타는 경우 3년 동안 미처 인정받지 못한 감가상각비는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는 3년 이후부터 10년간 800만원씩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8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네 번째 취득하게 되는 10년 차부터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만 연간 3,2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관련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고 싶다면 3년 단위로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 대한 계산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렌트비가 3천만원이고 주유비 등 기타 비용이 1천만원인 경우로서 연간 4천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보험 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고 총 주행거리 1만 킬로 중 업무용 주행거리는 5,000km로서 50%만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4천만원 중에 50%인 2천만원은 업무에 미사용한 금액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렌트비 3천만원의 70%가 감가상각비이고 이 중에 50%는 업무에 미사용한 금액이므로 1,050만원만이 감가상각비로 보는 금액입니다. 이 1,050만원 중 감가상각비에 대한 연간 한도가 800만원이므로 250만원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업무 미사용 금액인 2천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차량 운행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인 250만원은 올해의 비용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미래 특정 시점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